MC의 목소리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을 찾고 가족을 지키며 속임수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여정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강만호. 그는 늘 자신의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랐고 그 선택이 결국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물질이냐, 진심이냐, 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 아들의 첫 여자친구가 가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려한 외모, 럭셔리한 생활. 그녀의 모습은 완벽해 보였지만 강만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녀가 그의 아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물질을 향한 욕망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밝혀봅시다. 강만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장면 1 강신의 식탁에서의 저녁 식사 천장에 매달린 웅장한 샹들리에가 따스한 불빛에 반짝이며 긴 식탁 위로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고급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은은한 대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우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신의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직장, 날씨, 그리고 최근의 가십거리 등 일상적인 잡담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대화의 이면에는 부인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석에는 강신의 가장인 강만호 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예리한 눈으로 수많은 부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남자였다. 70대 후반의 그는 침착한 태도를 보였지만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그의 시선은 가끔씩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 서지수에게로 향했다. 서지수는 아들의 첫 번째 진지한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아름답고 균형 잡힌 모습에 귀에서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디자이너 드레스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그에게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계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외아들 도윤은 지수를 가족에게 소개하며 자부심에 불타올랐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어쩌면 너무 밝게 빛났다. 아빠, 지수예요. 도윤이 말했다. 아버지의 허락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고개를 끄덕이자 단호한 표정이 잠시 누그러졌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다. 이 여자가 정말 아들의 이상형일까?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고 거의 연습한 듯한 미소였지만 눈에는 닿지 않았다.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 멋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어제는 무언가 다른 것이 묻어났다. 도윤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그녀의 말뿐만 아니라 존재감까지 부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부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완벽한 이미지였지만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강만호는 겉모습에 속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강만호의 시선은 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수의 식사 방식, 머뭇거리는 몸짓, 채소는 피하고 값비싼 고기 부위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행동거지에는 어딘가 어색하고 어딘가 불편했다. 겉보기에는 유쾌해 보이는 대화였지만 그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지수는 유럽 여행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자신이 다녀본 명품 쇼핑과 자주 갔던 고급 레스토랑에 대해 자랑했다. 지난주에 도윤이가 새 차를 사줬어요. 그녀는 자신이 받은 명품들을 언급하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강만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행운?
그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그는 행운을 믿지 않았다. 노력과 성실함을 믿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모든 것이 마치 특권 의식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강만호의 머릿속은 딴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질문이었다. 지수가 말을 더 많이 할수록 그는 그녀가 도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가 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의 인품이 아니라 물질적인 소유물에 대한 그녀의 감탄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만호는 도윤에게 그리고 손목에 찬 반짝이는 팔찌를 향해 은은한 미소를 짓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가 건넨 미소는 그녀의 눈에 닿지 않았다. 공허하고 연습된 미소였다. 저녁 식사 후 모두 일어서서 나갔다.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식당의 세련된 장식은 예전처럼 눈부시지 않았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멀어져 갔고 정중한 대화의 메아리는 그들이 나가면서 점점 희미해졌다. 강만호는 문가에 서서 평소처럼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자요. 그는 지수에게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그녀에게는 뭔가, 그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잘 자요, 아버지. 도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돌아섰다. 지수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강만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문이 찰칵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생각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들로 가득 찼다. 서재에 혼자 앉아 빛과 부의 도시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윤이 나는 나무 책상에 팔꿈치를 얹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여자가 바로 그의 며느리가 될 여자일까? 그의 머릿속은 의심과 질문으로 가득 찼다. 사랑 그 이상을 갈구하는 누군가의 흔적을 알아차리지 않기에는 너무 오래 살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장면 2. 강만호의 특별한 시험 부분 2점 1. 결정과 준비. 강만호는 저녁 식사 후 집무실로 돌아왔다. 마음이 무겁고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느꼈다. 그는 서서히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고 오늘 저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강만호, 단호하게. 서지수를 철저히 조사해라. 그녀의 배경, 가족, 과거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이건 내 아들의 인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절대로 대충 하지 마라.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강만호, 속으로. 내가 직접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오래된 옷을 꺼내 입고 집무실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강남의 부유한 회장이 아닌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보이게 된 사람이었다. 그가 원했던 건 단 하나였다. 서지수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는 것. 부분 2점 2. 카페에서의 만남 다음 날 아침, 강만호는 서지수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 앉았다. 손에 든 커피잔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눈은 오로지 서지수를 향해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카페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자태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강만호는 그에게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며 서지수가 그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서지수가 그에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만호, 조용히. 실례하지만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해서요. 서지수는 그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서지수 냉정하게. 저리 가세요. 더러워요. 그녀는 무시하듯 급히 카페로 들어갔다. 강만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게 정말 그가 믿고 싶었던 미래의 며느리였을까? 부분 2.3 충격적인 진실. 그날 밤 강만호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그는 책상에 앉아 서지수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했다.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바로 서지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강만호는 이미 서지수에 대한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강만호, 조용히 서지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내라. 내가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겠어. 몇 일 후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강만호 앞에 섰다. 강만호는 파일을 열고 충격적인 내용을 마주했다. 서지수의 럭셔리한 외모 뒤에는 모든 것이 빚으로 이루어진 삶이었고 SNS에 올린 사진은 거짓된 모습이었다. 비서, 서지수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 여성은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그 집 역시 대부분 임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SNS에도 가짜 계정이 있으며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날을 기다린다 라는 글과 함께요. 강만호는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도 더 깊은 슬픔과 실망감으로 가득 찼다. 강만호, 속으로. 내 아들이 이런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장면 3. 진실을 추적하다 부분 3.1. 사무실로 돌아가고 조사를 명령하다. 강만호는 서지수의 진실을 확인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 느낀 불안함과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비서를 불러 서지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강만호, 단호하게. 서지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라. 그녀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파헤쳐라. 집안과 가족 관계도 확인하고 그녀가 하는 일까지 모두 알아내야 한다.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비서, 알겠습니다, 주인님. 빠르게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강만호, 속으로. 내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놔두고 볼 수는 없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는 비서가 떠난 후 자신의 자리에 앉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했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결단이 내려졌다. 서지수의 진짜 모습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부분 3.2. 충격적인 보고서. 이틀 후 비서가 다시 강만호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 파일을 펼치며 비서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비서, 주인님, 서지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만호, 눈을 크게 뜨고. 무슨 내용인가? 비서, 조심스럽게. 서지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실상은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는 월세였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SNS에는 진실한 모습과는 다른 화려한 삶을 꾸미기 위한 가짜 계정이 존재합니다. 비서, 파일을 보여주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그녀가 올린 사진에 그날이 오면 내가 그를 얻고 인생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라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강만호, 머리를 감싸며. 내가 눈치채지 못한 거였군.
내 아들이 그런 여자를 사랑한다고? 강만호의 얼굴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분노보다는 슬픔과 실망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내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은 걸까? 아니면 그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난 걸까? 부분 3.3. 운명적인 전화강 만호는 비서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접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강만호, 전화기 너머로 깊은 목소리로. 도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도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로.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무겁죠? 강만호,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녀에 대해 알아낸 게 있다. 서지수에 대해 얘기해보자. 도윤, 당황한 목소리로. 서지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강만호, 긴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말하자면 그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도 너의 행복을 위해 이 일을 말하는 거다. 도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믿을 수 없어요. 강만호, 단호하게. 너는 진짜 사랑을 찾았어야 했다. 물질적인 것만 좇는 사람과는 달리 사랑은 다른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랑이 이제는 불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강만호의 마음도 무겁기만 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모르겠다. 장면 내. 지수와의 대면 부분 4.1. 카페에서의 만남. 도윤은 지수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주위는 고요했고 커피 향이 퍼져 있었다. 도윤은 짙은 표정을 지으며 서서히 가방에서 서지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차분히 펼쳐놓은 파일에는 지수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도윤, 차갑게. 지수, 이것이 내가 알아낸 모든 사실이야. 이제 네가 설명할 차례야. 지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이 떨렸다. 이건 오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떨리고 있었다. 도윤, 차가운 목소리. 오해? 네가 한 말들과 행동들이 모두 거짓이었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지수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그녀는 손에 쥔 컵을 움켜잡았다. 그 순간 도윤은 서서히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도윤, 냉정하게. 내가 사랑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야 했다. 지수는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도윤은 그 손을 가볍게 떼었다. 사랑? 너는 내 지갑을 사랑한 거지. 내 마음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 부분 4.2. 그리운 눈물. 도윤은 일어나며 카페를 향해 걸어갔다. 지수는 그를 향해 달려가며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도윤, 제발. 지수는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었고 도윤은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의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도윤, 속으로. 이제는 끝났다.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되돌릴 수 없다. 부분 4.3. 관계의 끝. 도윤은 지수와의 관계를 종료했다. 내면의 갈등이 고통스럽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만큼 성장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잘못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다. 이 결정을 내린 도윤은 새로운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면 5. 서연에 대한 시험 부분 5.1. 서연을 맞이하다 몇 년이 지나고 도윤은 서연을 집으로 데려왔다. 서연은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강만호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그녀는 첫 인사를 할 때부터 자연스럽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강만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도윤, 자랑스럽게.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했던 서연이에요.
서연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강만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강만호, 속으로. 서연은 겉으로 보기엔 좋은 사람 같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겠다. 그녀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 부분 5.2. 또 다른 시험 강만호는 서연에 대한 마지막 의구심을 풀기 위해 또 한 번의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서연을 길거리에서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을 또 다른 노숙자로 변장하고 서연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 아침, 강만호는 오래된 담요를 몸에 두르고 떨고 있었다. 서연이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걷는 모습을 그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서연이 그의 근처를 지나가자 강만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가갔다. 강만호,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지만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이 필요해서요. 서연은 잠시 멈추고 강만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서연, 따뜻한 미소로. 물론이죠. 날씨가 너무 추운데 따뜻한 곳에서 식사하세요. 강만호는 서연의 반응에 놀랐다. 그녀의 친절은 예상보다 더 자연스러웠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부분 5.3. 또 다른 날, 또 다른 시험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강만호를 발견하고 따뜻한 음식을 가져왔다. 강만호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서연, 따뜻한 음식을 건네며 어제 추웠죠? 오늘은 따뜻하게 드세요. 그리고 감기약도 챙겨왔어요. 서연은 자신의 핸드백에서 감기약과 따뜻한 식사를 꺼내 강만호에게 건넸다. 강만호는 그 작은 배려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강만호, 속으로. 서연의 친절은 가짜가 아니야.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다. 서연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 오늘도 바쁘겠죠? 빨리 가셔야 할 거예요. 강만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이 진정한 사람임을 믿게 되었다. 장면 6. 최종 결단 부분 6.1. 서연에 대한 신뢰 며칠 후 도윤은 강만호에게 중요한 결정을 전했다. 도윤은 서연과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강만호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서연에 대한 그의 신뢰는 깊어져 있었다. 도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아버지, 저는 서연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제안을 했고 서연도 이를 받아들였어요. 강만호,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축하한다, 도윤아. 서연은 좋은 사람 같구나. 강만호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쁘게 축하했다. 마음속으로는 서연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지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도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강만호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서연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아들에게 말했다. 강만호, 준비를 돕겠다. 결혼 준비는 너희가 하고 나는 지원할게. 도윤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부분 6.2. 서연에 대한 새로운 의혹하지만 강만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서연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서연이 도윤과 결혼 후에도 여전히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는 비서에게 또 다른 조사를 지시했다. 강만호, 단호하게. 서연에 대해 다시 한 번만 더 조사를 해줘. 이번에는 일상생활을 좀 더 지켜보자. 비서,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지만 그런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강만호, 차분하게. 나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싶다.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부분 6.3. 서연의 진실. 그 후 며칠이 지나 비서는 강만호에게 서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서연이 한 남자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강만호는 그 사진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강만호, 차가운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서연이 그 남자와 함께 호텔에 가는 거지? 비서. 사진은 오늘 오후 바로 학교 후에 찍힌 것입니다. 서연과 그 남자가 매우 가까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강만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분노와 실망이 밀려왔지만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서연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서연을 호출했다. 서연아, 내 사무실로 오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그녀는 긴장한 모습이었다. 서연, 불안한 목소리로. 회장님, 제가 무슨 일이죠? 강만호, 차갑게 사진을 들며.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라. 그 남자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서연,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이 사람은 제 두 번째 형부입니다. 제 어머니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형이에요. 강만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설명했다. 서연, 그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암 투병 중이라 마지막으로 저와 만날 기회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도윤에게 알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부분 6.4. 서연의 진심. 서연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연,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이 상처받을까봐, 그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까봐 무서웠어요. 강만호, 조용히. 그렇다면 왜 도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나? 서연,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무겁고 우리의 관계가 흐려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장님께 다 말하고 싶었어요. 강만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의 말이 진심임을 느꼈다. 서연의 손을 잡고 그는 결심했다. 강만호, 부드럽게. 알았다, 서연.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와 도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장면 7. 관계의 진전과 가족의 화합. 부분 7.1. 결혼 준비와 가족의 반응. 서연과 도윤의 결혼이 확정된 후 강만호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다. 서연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고 그녀의 진심과 배려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는 가족으로서 함께할 날을 준비해야 했다. 강만호는 도윤과 서연에게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만호,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내가 돕겠다. 어떤 일이든 내게 말해라.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 도윤,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연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서연, 감동적인 목소리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두 분 덕분에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만호는 아들과 서연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이 도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부분 7.2. 서연의 가족 방문. 결혼 준비가 차츰차츰 진행되던 중 서연은 자신의 가족을 강만호에게 소개하기로 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소박한 식당을 운영하며 그녀가 자란 집안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마음은 항상 따뜻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강만호와 도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작은 집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으며 도윤과 강만호를 반갑게 맞이했다. 서연의 어머니, 도윤 씨, 강 회장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간단한 음식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강만호 미소 지으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강만호는 서연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따뜻한 성품과 겸손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 진정성과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 서연의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부분 7.3. 서연과의 대화 식사가 끝난 후 강만호는 서연과 별도로 정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서연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다. 강만호, 서연, 내 꿈은 무엇인가? 서연, 조용히 생각하며 저는 언젠가 작은 예술학원을 열고 싶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예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예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강만호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임을 느꼈다. 그녀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고 강만호는 그 꿈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신했다. 강만호, 따뜻하게. 그 꿈은 정말 아름답다.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서연은 강만호의 말을 듣고 놀란 얼굴을 했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서연, 정말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강만호, 미소 지으며 내 꿈을 이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도와줄게. 부분 7.4. 강만호의 결심, 서연과의 대화 후 강만호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그는 서연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도윤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결혼식 준비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강만호는 그 준비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도와주기로 했다. 그는 서연이 도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그녀의 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진심으로 믿기로 했다. 강만호 속으로 서연은 진정으로 도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껏 찾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다. 장면 8. 결혼식과 새로운 시작 부분 8.1. 결혼식 준비 도윤과 서연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강만호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돕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 당일, 서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 지으며 결혼식에 참석했다. 도윤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강만호 미소 지으며 너희 둘의 결혼을 축하한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도윤과 서연은 강만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강만호의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지원과 사랑을 의미했다. 부분 8.2. 태우의 기적적인 회복 결혼식 후 몇 달이 지나고 서연의 형인 태우는 강만호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강만호는 태우에게 최고의 의료진을 제공했고 기적적으로 그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 태우는 이제 서연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태우, 강만호에게 감사하며 강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만호 미소 지으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소중한 것이죠. 태우는 강만호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남은 생을 서연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다. 부분 8.3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결혼식 후 서연과 도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강만호는 그들을 지지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강만호는 서연과 도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신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도윤과 서연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태강이라고 이름 지어줬다. 강만호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강만호, 아이를 안고 진정한 남자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다. 내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이었다. 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는 서연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강만호는 가족을 지키며 아들과 그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바로 여기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있었다.